자, 이제 3장 넘어가는데 3장은 개공이 되는 어떤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중개업 등록하면 개공이 되죠. 그리고 이제 결격사유는 이제 좀 이따가 말씀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고 3장에다가 별 3개 잡아주시고 3장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등록에 관한 기준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절차, 등록 절차가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이 결격 사유 자체가 중요하고 이 결격 사유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우리 과목에서 중요한지. 자, 이제 여기는 등록에 대한 부분인데 20회 때부터 35회까지 약 몇 년, 16년 연속 계속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조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의 통지. 사무소 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 이 등록관청은 어디를 등록관청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시군구. 그 시군구는 개공의 종별에 따라 구분을 하여 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채색 하나만 해요. 종별에 따라 구분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개공의 종류가 한 개예요? 아니면 여러 개예요? 개공의 종류가 한 개예요? 아니면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이제 알고 있는 종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개공의 종별, 종류. 일단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또 법인인 개공이 있고 또 제가 지난주에 이런 개공도 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복덕방 시절부터 막 중개업을 하고 오셨던 분들 그분들을 뭐라 그러죠? 부칙 개공, 부칙상의 개공 이렇게 해서 3가지 종별이 있는데 그 종별에 따라 구분을 하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여러분 번호판 색깔이 다 같아요? 아니면 좀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응? 흰색 번호판 있고 노란색 번호판 있고 뭐 그렇죠. 연두색 번호판도 있고 요즘에 그런 거 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연두색 번호판은 뭐예요? 법인차 뭐 이런 거. 아무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종별에 따라 구분한다는 거는 개공의 유형에 따라서 등록 번호를 달리 부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그러면 7일 안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뭐 하라 이랬어요? 통지하여야 한다 이랬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항목이 나왔는데 7일 일단 되게 중요하고 자 7일이면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등록 신청한 사람한테 서면으로 즉 문서를 만들어서 뭐 하래요? 통지. 뭘 통지하라는 얘기일까요? 자 등록증을 주라는 얘기예요. 등록증은 아니야. 등록증은 아니에요. 등록증 주라는 말 안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증은 좀 더 걸려요. 뭐만 알려주라는 거예요. 통지는 알려준다는 얘기거든. 뭘 알려주라는 거야? 너가 뭐 됐다는 거. 등록이 됐다는 거를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록 번호를 알려주라는 거죠. 번호가 있어야 그 다음 어떤 스텝을 밟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험을 든다든가 또 뭐 그 뭐죠? 그 인장도 등록하고 뭐 이런 거를 하려면 그 있어야 돼. 그 등록 번호가. 그래서 7일 안에 통지만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아까 우리 위에서 보신 거 교육은 받아야 되고 등록증의 교부. 등록관청은 등록을 한 자가 이제 등록을 먼저 했죠. 요것도 채색 하나만 잡아 주시겠습니다. 보증을 설정했는지 확인을 꼭 해보고 여기다도 별. 등록증을 주려면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뭘 확인을 해봐야 할까요? 요거 보증을 설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새 차를 뽑을 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새 차를 뽑을 때 그 탁송 받잖아요. 근데 탁송 안 받고 내가 직접 그 뭐죠? 그 자동차 회사에 가서 차 받아와도 되거든요. 근데 차 받으러 갈 때 준비물이 있어요. 뭘 준비해 가야 되냐면 책임보험 들었다라는 거를 증명해 줘야 돼. 그러니까 그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 신차를 뽑은 사람이 책임보험을 들었다라는 걸 확인하고 뭘 줘요? 키를 주는 거야. 근데 그걸 안 들면 키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보증 설정했는지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는지 확인해 보고 키를 준다. 이게 등록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한다. 그러면 이 등록증을 교부하는 거는요. 7일 안에 교부한다. OX.
X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등록증은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뭐를 해야만 등록증을 주는 거야. 보증을 해야만 등록증을 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등록 사항 등의 통보 있는데 이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신고받은 거라든가 혹은 행정처분을 한 때, 자 여기 주어 등록관청에다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 행정처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아까 제가 그 화면에서 주어 주체 말씀드릴 때 등록관청은 시군구잖아요. 얘가 개공한테 등록증 주지, 그죠? 그러면 얘가 개공이 뭘 잘못하면 뭐도 하고 뭐도 할 수 있다 그랬죠? 행정처분 중에서 취소나 정지,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처분은. 그래서 여기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등록관청이 때렸을 때는 그거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통보해 주래. 알려주라는 거야. 협회에다가 통보해 줘라. 자, 여기다가 제가 왜 이게 중요한지 이유를 좀 하나 설명드릴게요. 사례를 하나 여기다 좀 적어놔 봅시다. 여기가 노원구입니다. 우리 노원구 바로 옆 동네가 어디예요? 무슨 구예요? 도봉구. 자, 그러면 A라는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A 공인중개사가 노원구에다가 등록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됐어요. 네, 그럼 얘는 개공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1등록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노원구에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한 1년 동안 이렇게 영업을 해보니까 돈이 좀 돼. 막 몇 억씩 벌어 1년에. 그러면 무슨 욕심이 좀 생기겠어요?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면 걸릴 것 같으니까 원래 이중 등록은 범죄 행위로 보거든요. 어디 가서 했어? 도봉구. 왜냐면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도봉구에다가 또 등록을 이렇게 신청을 해보면 질문, 도봉구청장은 노원구에 등록이 있으니까 이 등록을 말하자면 거부한다. 아니면 노원구에서 얘가 등록을 했는지 모르니까 등록을 해준다. 응? 거부한다 아니면 해준다. 거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거부할 것 같잖아요. 그거 굉장히 순진한 생각인 거야. 해줍니다. 왜 해주냐면 알 수가 없어요. 등록관청들끼리는 공유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중 등록이라 그래. 좀 이따가 다시 배울 거예요. 이중 등록. 이중 등록은 범죄 행위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중 등록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허용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노원구청장하고 도봉구청장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거를. 노원구청장이든 도봉구청장이든 모든 등록관청은 이 등록해준 사실을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다가 알려서 협회에다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회가 알아요. 뭘 알아? 이중 등록한 거. 언제? 다음 달 10일쯤. 자, 그럼 협회가 이제 알았어요. 그럼 협회가 알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협회는? 이 A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뜯어낼까요? 아니면 노원구청장이랑 도봉구청장한테 알려줄까요? 알려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알려주게 되면 노원구청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취소시켜야지. 노원구청장이 이거를 취소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한테 A라는 개공한테는 등록이 하나 남았죠? 그럼 이거는 도봉구청장은 그대로 둔다. 도봉구청장도 이거 취소시켜 버린다. 이것도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다 취소. 그리고 얘는 좀 이따 다시 배우겠지만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아주 강력한 제재를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협회에다가 알려주는 취지를 말씀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이나 이중 사무소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련된 사무를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다 알려줘야 된다? 협회에다가 알려줘야 된다. 이 취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실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고요. 등록 기준이 있는데 이 등록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등록 기준은 100%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는 해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아까 20회에서 35회까지 16년 연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무조건 나오는 그런 항목이에요. 등록 기준. 같은 말로 등록 요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등록 요건.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건들을 갖춰야 개공이 된다 이 소리예요. 이걸 갖춰야 개공이 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에 대한 등록 기준을 한번 볼 건데 그거 보시기 전에 조금 전에 여러분 개공의 종류가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얘랑 또 하나 뭐 부칙 개공. 근데 여기 부칙 개공은 왜 등록 기준이 없을까요? 응? 부칙 개공은 왜 여기 등록 기준이라는 개념이 없을까요? 그 부칙 개공은 신규 등록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 그걸 그냥 인정해 주는 종별이라서 새롭게 개공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만 새롭게 신규 등록이 가능한 거죠. 첫째,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언제까지 받아야 돼? 실무교육은? 직전 1년 이내에 받았어야 되고 그리고 사무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무소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적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적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불법 건축물에는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에는 등록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하고 비스꾸리한 게 하나 있는데 가설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똑같은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무슨 건축물이에요? 가설. 가설이 무슨 말이에요? 임시로. 그러니까 어떤 그 기간이 좀 끝나면 철거할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중개업 등록이 안 된다. 자,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이거 좀 중요합니다.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뭐가 되어진 건물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 승인된 건물은 대장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성을 갖춘 걸로 봅니다. 그럼 사용 승인이라는 건 일종의 행정처분이거든요. 그럼 행정처분이 떨어진 거야. 써도 괜찮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면 됩니다. 확보. 자, 그러면 소유 어때요? 건물을 소유하는 거면 확보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소유하는 거 확보되는 거지. 그런데 소유만 되는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확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소유 아니고 뭐 있어요? 임대차. 임대차 빌리는 거. 예. 사용대차. 사용대차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유상,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건물을 쓰는 거를 사용대차라 그래요. 그럼 건물을 누가 무상으로 빌려주나요? 아버지가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주죠. 아버지 건물 다 있으시잖아. 그렇죠? 건물 없는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건물을 빌릴 때 무상으로 빌려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사용대차.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권한은 따지지 않는다. 권한은 따지지 않고 확보만 하면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건축물에는 등록을 절대 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인 개공이 있는데 이 법인인 개공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특수법인 제외.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린 적 있었냐면 우리 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그거 설명하면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비하면 일반법이다 이런 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특수법인이 하나 있는데 그 지역농업협동조합 같은 애한테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법인인 개공은 중개법인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법인 말고 오로지 중개법인만 이걸 적용해. 그러면 특수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대표는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오로지 중개를 위한 법인만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자본금 5천만 원 밑줄 한 번만 할게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 자본금이라는 게 뭐냐면 자본금이라는 건 뭐냐면 미리 가지고 시작하는 돈을 말해요. 자, 그러면 법인에서 자본금 5천만 원 갖고 뭘 할까요? 자, 어느 법인에서 자본금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를 할까요? 자본금 가지고. 그냥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요? 아니면 뭘 하는 돈이에요? 뭘 하는 돈이잖아요. 뭘 하는 돈이에요? 그거 가지고. 건물을 만약에 얻을 거면 보증금으로 써도 되고 또 처음에 우리 중개사무소 만들려면 거기 인테리어도 좀 해야 되고 직기비품도 사야 되고 초기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런 거 하려고 갖고 있는 돈이 뭐예요? 자본금. 이게 5천만 원 이상 돼야 돼요. 법인은 그러니까 5천은 최소 갖고 시작해야 되고 개인은 그런 게 없고 개인은 뭐 그냥 10만 원만 있어도 10만 원은 없어도 되고 돈 없어도 되는데 법인은 얼마는 갖고 있어야 돼? 5천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5천만 원 없다. 그러면 뭘로 해야 돼? 개인으로. 5천만 원 있다. 그럼 뭘로 해도 괜찮고. 법인. 제가 법인의 장점이 뭐가 있다 그랬죠? 법인으로 가면 뭐가 장점이 있다 그랬어요? 세금 덜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랬죠. 아무튼 이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면 되는데 여기 회사랑 협동조합에다가 각각 밑줄 하나씩 좀 잡아주시고요. 회사하고 협동조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5천만 원을 혼자 만들 수 있어. 내가 혼자 만들 수 있어. 그러면 회사로 만들면 되고 회사 야 5천만 원 나한테 큰 돈이야. 그래서 5명이서 1,000만 원씩 내가지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뭐가 적당하고 협동조합. 그래서 이 협동조합은 인적 결합이 되는 거고 회사는 물적 결합이 되는 거니까 나한테 맞는 법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조합은 뺀대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뺀대.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왜 뺄 거냐면요. 느낌이 딱 들어야 돼.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얘는 왜 제외? 어떤 느낌 딱 들어오잖아요. 어떤 느낌 들어오죠? 비영리. 그러니까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좀 사회 구성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 뭐 예를 들자면 무료 이렇게 점심 같은 거 이렇게 좀 봉사해 준다든가 아니면 무료로 방과 후 아이들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주로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런 것들 많이 운영하죠. 이러한 협동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영리 조합이라서 안 되고 사회적이라는 말을 살짝 가리면 얘는 영리 비영리. 이건 영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2번에서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사회적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거 이제 보실 건데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은 해야 돼요. 근데 이 14조 업무라는 게 꼭 중개업만 있는 거는 아니고 14조 업무 전체를 보면 총 7개의 업무가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다시 볼 겁니다. 7개 업무를 14조 업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 때 하나의 업무를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7가지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뭐이어야 한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여기다는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센스를 제가 보려고 하는 건데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일 것이라고 하는 이 규정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 아니면 이거 없어도 될 것 같다? 응? 여기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니까. 근데 법인을 만들 때 굳이 대표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빼는 순간 여러분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법인 만들면 되니까.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만큼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게 뭐냐면 이 공인중개사가 되실 분들이나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규정이 요거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빼는 순간 돈 있으면 다 중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자격이야 뭐 있는 사람 고용하면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조항이 된다. 그래서 대표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를 포함해서 아니면 제외하고 제외한 요 자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함정 매년 걸리는 위치예요. 대표 빼고 사원 또는 임원의 몇 분의 몇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대표는 이제 제외하고 따질 거예요. 대표 제외하고 사원 또는 임원이 한 명 있어요. 그럼 얘가 자격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있어야지. 왜냐면 최소수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한 명 있으면 한 명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대표 빼고 사원 또는 임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 몇 명이 자격이 있으면 돼? 한 명. 왜냐면 3분의 1이니까. 네, 조금 어렵게 해볼게요. 대표 빼고 4명 있어요. 2명이 필요한 거야. 왜 2명이 필요해? 3명 중에 1명이니까 4명이면 2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번째. 사원 또는 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았을 것. 이거 아까 제가 전원 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3분의 1이 교육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돼? 전원 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자격이 없는 애들도 사원 또는 임원이면 자격이 없는 애들도 사원 또는 임원이면 뭐를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격 있는 애들만 받는 게 아니라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걸리면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를 확보하는 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은 조건입니다. 자, 요거는 암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요거는 시험 지문에 물어줄 거니까 요거는 여러 번 읽어가지고 내 거로 소화하시면 돼요. 요것들 출제는 뭐 100%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 절차를 좀 말씀드리는데 개설 등록 신청을 이제 시군구에 가서 할 거거든요. 시군구가 등록관청이니까 앞에 가로 하나 열어주시고요. 두려는 이라는 표현을 하나 좀 넣어주시고 요 말이 생략되어 있는 말인데 사무소를 두려는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에다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야. 당신은 노원구 사니까 노원구에다 등록하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등록을 신청하면 며칠 안에 등록을 해서 알려준다 그랬어요. 7일, 요 7일이 중요하고 7일 안에 이걸 통지해서 등록해서 알려줄 거고 알려주면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보증을 설정할 거고 이 보증도 중요하고 제가 뭐를 알려준다라고 했냐면 등록 번호를 알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등록 번호를 알려주면 이 번호가 나와야 얘를 가입할 수 있어요. 자동차로 말하면 무슨 번호가 나와야 차량 번호가 나와야 보험을 들 수 있는 거다. 원리가 똑같다. 그러면 등록 먼저 보증 먼저 등록 먼저. 그래서 선등록 후보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등록 후보증. 이 보증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줄 거야. 뭐를 줄 거냐면 증을 줄 건데 등록증을 교부를 할 거예요. 그럼 등록증은 뭘 확인해 보고 주겠어요. 이 보증을 설정했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제 등록증을 주겠죠. 그럼 이걸 주면 뭐 할 거냐면 걸어야 돼. 이걸 게시물 게시라고 그래요. 게시물 게시. 그러면 이 게시물은 이따가 제가 다시 뭐를 게시하는지를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고 이것까지 다 게시했으면 이제 업무를 하면 돼요. 이제 업무 개시 시점이 되는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3개월 안에 이 개시를 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뭐 한 50% 60%는 아니고 뭐 한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꽤 비중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이면 한두 명 정도가 이렇게 해요. 중개업 등록 다 해서 등록증까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바로 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점집을 가요. 네? 점집. 그래서 점집을 가서 뭐 해? 언제 내가 개업을 하는 게 좋겠냐? 점집을 가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점장이가 이제 뭐 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우리 보통 점장이들은 양력으로 이렇게 이게 점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음력으로 점을 보는 거예요? 음력으로 해가 바뀌고 나서 이때 개업하는 게 좋아. 왜냐면 뭐 당신 삼자가 들었는데 삼자가 내 눈에 풀리니까 풀리고 나서 개업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간이 상당히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되게 흔해. 한두 명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그러면 관청에서 보면 뭐를 이미 줬어요. 등록증을 줬는데 업무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3개월 이내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무단 휴업한 걸로 간주해요. 그러면 제재를 할까요? 아니면 제재를 안 할까요? 제재해야 돼. 왜냐면 뭐 점장이 말 듣고 이거 나 내년부터 할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의외로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 개시 요건을 갖췄으면 얼마 안에 개시해야 된다. 우리 3개월 안에 개시해야 된다. 자, 그리고요. 이 업무 개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장을 등록해야 돼. 인장을 등록해야 돼. 여러분 인장이 무슨 말이에요? 도장이지, 도장. 도장을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등록을 하냐면 여기 왼쪽에 이제 여기가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어차피 구청 가야 되니까 그때 인장을 가져가서 등록을 해도 되고,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인장을 등록해야 돼? 업무 개시 전에는. 그래서 요 인장 등록 가능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이때부터 개공이 되거든요. 여기다 별 2개 잡을게요. 개공이 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업무를 막바로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뭐를 꼭 하고 업무를 개시해야 되냐면 보증을 꼭 해야 돼. 그래서 보증 없이 업무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자, 여기 이제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말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등록 취소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대적인 취소가 있고 절대적인 취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 취소는 어떤 의미의 취소일까요? 해야 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의 의미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좀 봐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절대적인 취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해야 한다. 무조건 해야 한다.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실 거고요. 등록 취소는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상대적 취소는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좀 풀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얘는 이거 이제 7글자나 되잖아요. 아니, 그쵸? 너무 길으니까 줄여서 이렇게 그냥 상취 이렇게만 줄여서 말씀드릴 거고, 절대적 취소는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절취 이렇게 이제 그냥 부르면 절대적 등록 취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뭐 없이 업무하면 상취라는 거예요. 보증 없이 업무하면 무보증 상태에서, 그리고 등록증 안 받고 업무하면 업무 정지, 그리고 게시물 안 걸고, 게시물까지 걸어야 되는데 안 걸고 업무하면 100만 원 과태료, 그리고 요거까지 다 갖추고 업무하면 적법한 중개업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등록 절차가 되게 중요한데 요 화면을 좀 잠깐 다른 모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교재에 실린 거고, 다른 걸로 좀 잠깐 요거 먼저 좀 잠깐 보여드릴게. 자격증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격증은 누가 교부? 시도지사. 옆에 보니까 뭐가 있죠? 등록증. 그럼 등록증은 누가 교부한다고? 시군구를 달리 말하면, 시군구를 달리 표현하면 4글자. 등록관청. 여기는 등록관청, 여기는 시도지사.
그래서 자격증하고 등록증은 다른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자격증 갖고 할 수 있는 거. 뭐 등록을 하거나 이거밖에 없죠. 근데 이 자격증만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근데 이걸 이제 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막바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업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개념이 됩니다. 요거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안에 있는 항목 중에 기재사항이라 그래요. 바뀔 만한 게 있나 한번 보세요. 기재사항 중에 바뀔 만한 거. 맨 위에는 자격증 번호 바뀔 만해요? 아니면 안 바뀔 만해요? 안 바뀌죠? 네. 성명은요? 성명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거 제가 질문하면 항상 개명 얘기하시더라고. 뭐 개명이 쉬운 거는 아닌데 가능은 하죠. 근데 개명을 하게 되면 이걸 기재사항 변경 형태로 간단하게 해주지는 않고요. 해당하는 시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좀 복잡해요. 소송을 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뭐 이런 절차이에요. 생년월일은 바뀌는 게 아니죠. 내가 예를 들면 뭐 가령 1970년생인데 알고 봤더니 69년생이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주겠어? 안 바꿔주겠어? 안 바꿔주죠. 안 바꿔주지. 예. 왜냐면 이거 나이 한 살 뭐 땡기거나 늦추고 이러는 게 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밀접한 부분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1년 더 근무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절대 안 바꿔줘요. 정리하면 자격증에서는 기재사항 변경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이제 개명 같은 거는 시도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고 이게 쉬운 절차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옆에 있는 등록증은 바뀔 만한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개공의 성명 옆에 대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대표는 법인의 대표를 말해. 법인의 대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이것부터 바뀌어. 종별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자, 법인이었는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뀔 수 있어요. 반대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법인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걸 종별 변경이라고 그래요. 요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해드리고 사무소 명칭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명칭을 만들었거든. 근데 1년 해봤더니 만약에 쪽박을 찬 거야. 그러면 이름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바꾸는 거. 소재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인장 어때요?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바뀌는 공간까지 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등록증은요. 기재사항 변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인데 기재사항 변경은 등록증에서만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격증 교부대장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화면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다 완성하고 제가 촬영할 수 있는 기간 드리고 요거는 제 밴드에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 그 책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복습해 보는 거예요. 자, 기준을 확보해야 돼. 뭐 개인하고 법인 갖춰야 되는 기준 뭐 이런 거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실무 교육을 언제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실무 교육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실무 교육 여기 일단 요거 눈여겨 좀 봐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등록관청에 가서 그 등록을 신청하는데 어디에다가 등록을 신청해야 돼? 두려는 시군구 맞죠? 그리고 나서 며칠 안에 이제 등록을 하고 통지를 해주냐면 7일. 요 7일이 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7일 동안에 통지를 해주는데 뭐를 알려준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등록 번호를 알려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이거를 해서 등록에 통지를 해주는 기간이 일주일이잖아요. 길어요? 짧아요? 적당해요? 7일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 앞으로 공부하기가 힘들어져요. 이렇게 하나만 결정해야지. 응? 적당하다. 이거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계셔? 길다 저는 너무 긴 것 같아.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일주일이면
세계 여행도 할 수 있는 요즘 같으면은. 그리고 웬만하면 다 전산으로 가능한데 뭐 하려고 일주일씩 걸리느냐. 여기 중에서요. 현장에 꼭 나와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현장 확인이 필요할까요? 요거 사무소 확보. 현장에 꼭 100% 나와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건축물 대장상의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히거든요. 우측 여백에. 근데 그거 안 찍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존재하면 안 해줘요. 그 등록.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조사하고 이걸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서류로 볼 수 있는데 현장에 다 나와 보기 때문에 이걸 좀 오래 걸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통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보증 설정을 해야 되고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개인은 2억 원 이상 설정해야 되고 법인은 4억 원 이상 해야 되는데 아까 얘가 법인이 자본금 배웠잖아요. 그죠? 자본금은 얼마였었죠? 5천. 여기 보면 보증은 얼마래? 4억. 자, 그러면 5천만 원하고 4억 원하고 차이가 뭘까요? 자본금 5천만 원 법인이 그리고 업무 보증금은 4억이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 차이점. 금액이 일단 달라. 그렇죠? 그리고 시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본금 5천만 원은 언제 필요해요? 등록 신청 전에. 그죠? 그리고 얘는 등록 이후에. 더 중요한 거는 5천만 원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은행에다 넣어놓고 잔고증명원을 떼가지고 제출합니다. 근데 이거는 4억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라고 하면 부담스럽잖아. 4억 원은 굉장히 큰 돈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4억 원은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뭘로 있으면 돼요? 보험. 얼마짜리 보험을 들으라는 얘기야? 4억짜리.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그런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 주의하시고 분사무소 하나 둘 때마다 2억 원 이상씩 추가되는 거예요. 요번 35회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어느 법인을 하나 주고 얘가 분사무소를 몇 개 줬다라고 사례형 문제를 준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얼마의 보증 총액이 필요한지를 물었어요. 본시험 문제가. 그러면 5개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어느 법인이 분사무소 5개. 그럼 얘 얼마 이상 필요해요? 14억이야. 왜 14억이에요? 자, 분사무소 5개니까 한 개당 얼마에다가 2억이면 10억이잖아요. 그거에다가 뭐 4억 원은 본점, 주사무소 4억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14억 이상이 필요. 이게 35회 때 나왔던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을 설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 준다고 그랬어요? 등록증. 그죠? 이걸 주면 뭘 해야 돼요? 이걸 이제 받았어. 내가 이제 증으로 받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벽에다 거는 거. 게시. 이것도 요번 35회 시험에 단독 문제로 나온 거예요. 요 게시물이 뭐 있냐? 첫째 자격증, 등록증 아까 보여드렸던 거 각각 원본을 걸어야 되는데 원본은 뭐를 말하냐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자격증, 등록증 맨 밑에 직인 찍혀 있잖아요. 직인이 실제로 찍혀 있는 게 원본이야. 근데 왜 이걸 원본으로 이렇게 걸어야 되냐면요. 이중 등록, 이중 사무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등록증하고 자격증은 반드시 뭘로 걸어? 원본으로. 그러니까 한 사무소만 두라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보수율표. 보수율표는 식당으로 말하면 뭐 정도 생각하시면 될까요? 응? 메뉴표 밑에다가 이제 얼마 받을 건지 이걸 적어 놓는 거를 요율표라고 얘기를 하고 보증 설정 서류는 요거 한 거를 걸어 놓으래. 뭐 보험 들었으면 보험, 뭐 공제 들었으면 공제 이렇게. 자,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 등록증하고 여기서 말하는 등록증하고는 같은 다른. 자, 어떻게 다른? 요거하고 여기는 시군구가 주는 거예요. 시군구. 네. 이거는 세무서에서 여기 이제 노원세무서 이런 데서 주는 거예요. 성격이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등록증은 2장에 걸려야 돼. 개설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그리고 요거 밑에 3개는 원본, 4번 구분 없이 그냥 아무거나 걸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는 얼마 안에 개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3개월. 자, 이제 언제부터 개공이 된다 그랬죠?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그럼 이 앞에서 만약에 계약서 쓰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고 중요하고 이 통지 받고 업무하면 이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유등록이 되는 거라서 3년 3천의 처벌을 받지는 않겠죠. 다만 보증 없이 업무하면 상대적 취소, 등록증 안 받고 업무하면 업무 정지, 게시물 안 받고 안 걸고 업무하면 100만 원 같아 이런 식으로 제재가 조금씩 낮아지고요. 개공이 되는 시점은 요거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공 중에 등록증 없는 개공이 있을 수 있다. OX. 못 들으셨는가 보다. 자, 다시. 개공 중에 등록증 없는 개공이 있을 수 있다. OX. O. 왜 O? 등록의 통지만 받으면 개공이라 그랬잖아요. 아직 뭐를 안 했으면 보증을 설정 안 했으면 등록증 안 받았지 뭐. 그래서 개공인데 등록증 없는 개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업무 개시는 여기인데 마지막으로 이런 걸 다 업무 개시 요건이라고 하고요. 인장 등록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인장 등록 요거 그림상에서 문장으로 한 번만 좀 답변해 주실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한다? 여기 개설 등록 신청 시에서부터 늦어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는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요.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여러분 이 화면에서 35회 시험에 3문제가 나왔어요. 무려 3개. 이거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리고 요것도 나오고 이 그림이 대단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릴 건데 잘 보고 질문의 요지를 이렇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답변하세요. 오지선다의 문제를 드릴 거야. 오지선다. 처음으로 이제 제가 오지선다의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 다음 중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개시 요건이 아닌 것을 골라야 돼. 아닌 거. 1번 실무교육 이수, 2번 보증 설정, 3번 등록증 교부, 4번 게시물 게시, 5번 인장 등록. 몇 번일까요? 못 들으셨는가 봐. 자, 다시. 다음 중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개시 요건이 아닌 거를 골라야 돼. 업무 개시 요건이 아닌 건 1번 실무 교육의 이수, 2번 보증 설정, 3번 등록증 교부, 4번 게시물 게시, 5번은 인장 등록. 1번이 답이지. 1번. 왜 1번이 답이냐면 1번은 여기서 받잖아요. 그죠? 여기서 받는다는 게 뭔 말이야? 등록 전에. 얘는 그래서 등록 요건인 거지. 여기 있는 애를 등록 요건 내지는 등록 기준이라고 하죠. 조심하시라고. 이해되셨죠? 그럼 업무 개시 요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요렇게가 업무 개시 요건이라고.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